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플러스 일본 반도체 소부장 및 타이거 에이스 등 3개 ETF 상품을 말씀드리면서 말미에 미국은 오르는데 올해는 왜 일본이 덜 오르지?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의 주요한 변수가 된 게 바로 미국 대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미국 대선 후 일본 반도체 산업으로는 살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미국은 올라가는데 이제 일본은 덜 오르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 일본 재팬 펀드라고 하는 그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장점이 뭐냐면 앞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펀드 운용 관련된 코멘트를 좀 받아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자산운용에서 작성해 주신 이 재팬 펀드를 위탁 운용하는 스미토모 미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작성한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일본의 반도체 산업, 특히 SP, 세미컨덕터 프로덕션 이퀴먼트, 반도체 제조 장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소폭 증가한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반도체 장비사는 사실 지금 기술 자립을 위해서 중국 기업들도 필요한 산업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죽여야 되니까 중국으로 팔지 마 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한술 더 떠서 관세까지 인상하겠다라고 하니까 공장을 뜯어서 미국에 짓지 않는 한 이런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일본에 공장이 있으면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인 거죠. 특히 이 중국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인도 반도체 생산 장비 기업들에게는 특히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반영돼서 올해 미국은 올라가는데 일본이 덜 오른 영향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진작에 좀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저는 일본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트럼프의 경우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를 해주는 대신 관세 사용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미 IRA 등 이런 그 보조금법을 진행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이른바 칩스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관세 폭탄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하자를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얼핏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사실 이미 때려 맞아서 뭐 더 나쁠 게 없을 만큼 폭락을 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 뭐 장비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럴수록 중국의 기술 자립 노력은 훨씬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 뭐 미국 편만 들거나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일본처럼, 일본도 뭐 미국하고 동맹이라는데 중국향 매출이 이렇게 크다니까요. 우리나라만 너무 중국을 배격하기보다는 좀 상업적인 관점에서, 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예를 들어 중국의 생산 능력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지었으니까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은 어차피 중국으로 수출하던 거 미국으로 수출하면 되니까 당연히 이런 그 소부장 기업들의 긍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내 생산 능력의 감소 대안으로 공장들이 탈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중국 외 국가의 첨단 반도체 등의 생산 기지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 새로운 수요를 뒷받침하고 일본 회사들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얘기를 저는 꼭 이 편 찍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베트남 얘기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죠. 미국의 뭐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반도체 공장을. 왜 지을까? 희토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부분을 다 이제 원천적으로 막으면 다 튀어나오죠. 주변 국가로. 그런 영향들의 좀 일환이 아닌가. 물론 그래서 뭐 그러면 미국의 공장을 안 짓고 베트남으로 나오면은 이건 우회하는 거다, 세탁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미국 외 지역에 대한 관세도 같이 물릴 거야라는 얘기를 추가로 하고 있는 단계라 불확실성이 여전하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하는 부분은 좀 너무 나쁘게 볼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 마지막으로는 달러 대비 이제 그 엔화 전망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노출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엔화 대비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는 달러가 약하다고는 좋다고는 하는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정책들을 보면 관세나 이런 등등은 달러 강세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특히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는 환율이 140엔대까지는 해외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추가 임금 인상 5%, 내년이죠. 25년도에 이런 등등은 일본 경제가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영향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프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달러 대비 엔화의 차트인데요. 140달러면 요거 수준입니다. 140엔이죠. 140엔은 지금 과거 2023년도 이후로
23년 초를 제외한 23년 중반 이후로는 계속 저점을 지지하는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벨까지 임금 상승이나 뭐 금리 인상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아서 내려오더라도 수출 기업들, 일본의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선 140엔대까지는 그래도 경쟁력을 가질 만하다라는 게 여기에 이제 결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